자, 자연선택과 생물의 진화 이렇게 나와 있고 진화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먼저 진화가 뭐야? 생물이 오랫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하여 잘 변화하는 읽었어. 참 잘 읽었어.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조금씩 환경에 적응하면서 환경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고, 왜냐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있어 없어? 거죠. 없잖아. 그래서 환경에 적응해서 모양의 변화가 생깁니다. 모양을 우리는 형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형질의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 이걸 우리는 진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화라는 게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걸 좀 알아볼 건데, 사실은 뭐 진화설이라는 건 과거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상당히 단편화됐고 다 합쳐서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더 간단화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면 돼요. 사실은 좀 더 복잡해졌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우리가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변이가 있어. 변이. 변이는 또 뭐야? 읽지 마 너. 바뀌는 거죠. 약간 도전이라는. 변이라는 거는 그냥 생김새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를 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형질의 차이야. 형질의 차이. 인간의 자,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변이의 종류에는 유전적인 변이가 있고 비유전 비유전적 변이가 존재한다. 자, 근데 유전적 변이라는 거는 그럼 결국 뭐야? 유전적으로. 유전자를 다르게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양의 차이지.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형제들이 만약에 뭐 많이 있다, 남매가 뭐 5남매다라고 한다면 같은 부모님한테서 나온 자식들인데도 불구하고 생긴 모습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어때? 다 다르잖아. 그런 것들은 결국은 부모로 받은 유전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 걸 우리는 유전적 변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비유전적 변이라는 건 뭐야? 유전자하고 상관없는 변이를 우리는 비유전적 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거기 표가 나오는데 유전적 변이는 개체가 간의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난다. 유전자의 차이에다 밑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며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 자, 거기다가 또 밑줄을 치는데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며, 거기다가 밑줄을 칩시다. 이제 뭐하냐? 뒤질래? 자, 유전이 된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진화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변이는 바로 그런 유전적 변이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앵무의 깃털 색이 다양하다거나, 아니면 달팽이 껍데기에 있는 무늬의 색깔이라든가, 아니면은 낯선 방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봐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유전적 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김종국을 생각해 봅시다. 김종국 상당히 근육질이지. 네. 태어날 때도 그렇게 태어났을까? 아니요. 아기가 딱 태어날 때도 그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라나면서 생활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운동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몸이 변하게 되는 거잖아. 또 이런 것도 있어. 야구 선수, 투수 같은 경우에는 왼팔하고 오른팔 중에서 팔 길이가 똑같을까? 오른팔이 좀 더 깁니다. 오른손 투수라고 한다면 그것도 계속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변화가 생긴 거야. 또 여러분들 소수민족 중에 이런 사람 본 적 있어? 카렌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태어날 때부터 목에다가 이렇게 목걸이를 하나씩 채웁니다. 1살, 2살 하면서 이렇게 목걸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목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늘어나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특이하게 목이 길면 아름답다고 느낀대. 아름답다, 잘생겼다 이렇게 느끼는 기린처럼. 근데 이 사람들 이 목걸이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 목이 꺾여서 돼지입니다. 진짜요? 목에 근육이 없어서 그냥 바로 목 꺾여서 죽어. 안타까운. 근데 뭐 이 사람들은 그게 좋다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자, 마찬가지 여러분들
그럼 이 그 부족들은 대부분 다 목이 길단 말이야. 자식을 낳았어. 자식을 낳았더니 목이 긴 자식이 나올까? 아니잖아. 그럼 결국 뭐야? 비유전적 변이는 말 그대로 유전이 된다 안 된다? 유전이 안 돼. 나중에 또 계속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질문이 자, 후천적 획득 형질은 유전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진화하고는 상관이 있다라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이거 없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질문이 돼요. 있어요. 네. 그럼 제가 수영이 얼굴을 때렸으면 네. 비유전적 들 그치. 비유전적 변이. 오. 자, 그럼 유전적 변이의 원인 두 가지가 나옵니다. 중요해. 자, 바로 이 유전적 변이, 유전자랑 관련이 있는 건데, 요 두 가지는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돌연 변이라는 거예요. 돌연 변이 여러분들 왜 생깁니까? 그냥 그래, 그냥 돌연하게 나타나는 변이가 돌연 변이야. 원인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게 바로 돌연 변이입니다. 우리 사람한테도 여러분들 이런 돌연 변이에 의해서 유전자 돌연 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전병들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교재나 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지. 오랜만에 자, 난모양 적혈구 빈혈, 정상 적혈구하고 아미노산의 그 종류가 달라서 나타나는 거지. 그 아미노산의 종류가 나타나는 거는 그 코돈의 염기서열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왜 달라집니까? 뭐 알 수 없는 거야. 결과적으로 따져본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돌연변인데, 중요한 사실은 돌연변이 유전될까 안 될까? 유전이 됩니다. 될것 같은데. 유전이 됩니다. 돌연변이는 유전이 되기 때문에 진화의 원동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가 탁 하고 나타난 다음에 그게 계속적으로 유전돼서 남게 되면 원래 있던 종이 아니라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거고, 그게 만약에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면 그게 진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음?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전적 변이의 발생 원인은 바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야. 이건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지? 뭐지? 맞죠. 배웠지? 네. 그렇죠. 그거 안 나서 먹지. 자주 나지. 조용히 해. 그냥 모르면 그냥 아닥해. 알죠. 모르잖아. 자, 만약에 아빠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라지 A랑 스몰 A라는 유전자를, 이건 염색체들입니다. 염색체들. 또 라지 B랑 스몰 B라는 걸 가지고 있다. 뭐 대문자로 표시된 건 우성 유전자라는 거 알고 있지? 처음 봐 이거? 아니요, 알죠. 라지 A하고 스몰 A하고 싸우면 겉으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나지. 라지 A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뭐 이게 만약에 쌍꺼풀이 있는 유전자, 없는 유전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러면 쌍꺼풀이 있게 돼, 없게 돼? 몰라요. 라지 A하고 스몰 A 중에서 둘이 만나게 되면 라지 A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했잖아. 있죠. 그럼 당연히 쌍꺼풀이 있고 없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쌍꺼풀이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뭐 곱슬머리고 이게 직모라고 한번 따져봅시다. 곱슬머리, 직모. 그럼 이 사람은 무슨 머리로 나타나게 된다? 곱슬머리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빠가 갖고 있는 유전자고, 만약에 엄마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도 아빠랑 똑같은 이런 유전자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쳐봐. 그럼 아빠는 쌍꺼풀이 있어 없어? 쌍꺼풀 있고 그 다음에 곱슬머리야. 엄마는 쌍꺼풀 있고 곱슬머리지. 둘 다 그렇다라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식세포를 만들 때 만약에 아빠가 정자를 만든다면 정자 이 하나의 생식원 세포로부터 총 4개의 정자를 만들 수 있는데, 이 한 개의 정자 안으로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라지 A랑 스몰 A 둘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들어갑니다. 이해됩니까? 동시에 라지 B랑 스몰 B 중에서 또 하나가 랜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정자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와 갖게 되는 유전자형의 종류는 몇 가지가 나오겠니? 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와 갖게 되는 유전자형의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오겠어? 한 번만 다시 이 사람의 생식세포가 가질 수 있는 네.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의 종류는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알려줘. 어떻게 16가지가 나오냐? 암만 해봤자 이거 두 개가 되기 때문에 2의 제곱이니까 4개밖에 못 나오잖아. 산수 못해? 아니 생각해봐.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하나가 온대. 동시에 얘 아니면 얘가 온대. 그러면 당연히 라지 A, 라지 B가 오거나 라지 A, 스몰 B가 오거나 스몰 A, 라지 B가 오거나 스몰 A, 스몰 B 이렇게 4가지 종류가 나타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엄마가 만들어낸 생식세포인 난자가 가질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도 어차피 아빠랑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이렇게 4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고 그럼 잘 생각해봐. 얘랑 얘가 만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어? 쌍꺼풀 있고 곱슬머리. 얘는 어차피 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쌍꺼풀이 있고 곱슬머리가 나오겠지. 네. 그럼 얘는 뭐야? 커플이. 어차피 얘도 전부 다 라지 A, 라지 B가 있기 때문에 다 쌍꺼풀이 있고 곱슬머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얘는 뭐야? 커플 있고. 쌍꺼풀이 있어서 직모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어디 갔냐? 얘랑 얘가 만나면 뭐가 나올 수 있니? 쌍꺼풀이 없고 곱슬머리가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생각해봐. 지금 그냥 표현형으로만 얘기를 해본다면 아빠나 엄마나 둘 다 쌍꺼풀이 있고 그 다음에 곱슬머리. 쌍꺼풀이 있고 곱슬머리. 근데 나올 수 있는 자식의 종류는 쌍꺼풀이 있고 곱슬머리 나올 수 있고 쌍꺼풀이 있고 직모도 나올 수 있지. 그 다음에 외꺼풀이면서 곱슬이 나올 수도 있고 외꺼풀이면서 직모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으로 여러 가지 모양이 다른 애들이 나타날 수 있지. 다른 말로 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야?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이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유전적 변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된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진화라는 게 뭔지 알았고, 그 다음에 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진화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과거에는 진화설이 다윈의 진화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라마르크라는 사람의 진화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격리설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돌연변이설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즘은 진화설을 한 대에 다 묶어서 좀 설명하는 그런 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진화설이라는 거를 가장 먼저 문을 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다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화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데 다윈이라는 사람은 바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연선택설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자, 직역해 봅시다. 자연선택설 무슨 뜻일까? 그래, 자연이 선택한다는 얘기야. 주어가 누구야? 자연입니다. 그 자연이라는 애가 너는 살아도 돼, 너는 살 수 있어, 대신 넌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자연선택설. 자, 얘기해 봅시다. 먼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서 기린 가족 얘기합니다. 기린. 자, 여러분들 이 자연선택설이라는 거는 다윈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고 자연선택설이 뭔지도 기억을 해야 되고 순서대로 다 기억을 해놔야 돼. 알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자연선택을 설명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손의 숫자를 많이 낳아야 돼? 적게 낳아야 돼? 많이 낳아야 돼. 많이 낳아야 돼. 그거를 우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과잉생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산을 많이 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과잉 생산이 일어나게 되면 개체들 사이에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어. 지금까지 배운 게 뭔데? 아, 지금까지 돌연변이 배웠어, 우리? 변이 배웠잖아, 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변이가 바로 이런 것들이야. 모양의 변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과잉 생산을 통해서 개체들 사이에 변이가 나타납니다. 개체 변이가 나타난다라는 말은 기린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목이 긴 기린은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개체 변이가 일어나면 생각해봐 여러분들. 여기에는 여러분들 이런 나무들이 존재할 거고, 물론 이제 키 큰 나무도 있고 키 작은 나무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키 작은 나무들은 키가 큰 애든 키가 작은 애든 나뭇잎을 다 따먹을 수 있잖아. 근데 좀 키가 큰 이런 나무들에 붙어있는 이 나뭇잎은 누가 따먹기가 더 적당해? 목이 긴 기린들이 더 잘 따먹을 수 있겠지? 그러면 결국 얘네들 사이에 이런 모양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생존 경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생존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생존 경쟁을 하다 보면 바로 이 환경에 사실은 적응한 자가 생존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적자 생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누구 입장에서 얘기한 거야? 환경에 적응한 자가 생존한다. 누구 입장에서 얘기한 거야? 기린 입장에서 얘기한 거야. 근데 이거를 자연이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연이라는 애는 결국 누구를 선택한 거야? 키 큰, 목 긴 기린이냐, 목 짧은 기린이냐? 목 긴 기린을 선택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자연 선택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야. 자, 또 하나. 그럼 결과적으로 목이 긴 기린들만 남았어. 그럼 그 목이 긴 기린이 갖고 있는 유전자를 그 다음 세대로 그대로 전달이 돼야 안 돼? 될 수 있는 거야. 자연 선택된 애들이 그대로 유전이 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되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는 목이 긴 기린만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로 자연 선택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말고 여러분들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은 바로 용불용설이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용불용 무슨 말이겠어? 불복은 뭐야? 복 아니면 불복 이거잖아. 그럼 이것도 뭐야? 용 아니면 불용이 됩니다. 용은 뭐야? 사용하다. 쓰거나 안 쓰거나. 뭔 얘기인지 알겠어? 쓰거나 안 쓰거나. 그건 마찬가지 이겁니다. 라마르크라는 사람은 원래 기린은 개 같았다. 아니 목이 개만했다. 그거야. 근데 이 개 같은 기린들이 키 큰 곳에 있는 키 큰 나무의 잎을 따먹기 위해서 목을 어떻게 했다? 늘렸다 이거야. 김종국이 근육 키우는 것처럼 얘네들은 목을 늘렸다 이거야. 카렌족이 목 늘어난 것처럼 얘네도 먹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목을 늘렸다 이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목이 긴 기린들이 됐다라는 학설입니다. 설득력이 있어 보였지만 사실은 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 묻혀지게 된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후천적인 뭐라고? 획득형질이라고 했지? 후천적인 획득형질은 뭐가 안 돼? 유전이 안 돼, 유전이. 후천적 획득형질은 유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와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진화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진화론에서의 가장 기본으로 봐줘야 될 거는 사실은 다윈이라는 사람의 자연 선택설입니다. 자연 선택설. 그래서 이 자연 선택설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어. 뒤에도 나오겠지만. 근데 사실 이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 종의기원이라는 이 책을 내게 되면서 전 세계의 그 과학계가 발칵 뒤집힙니다, 사실. 발칵 뒤집혀. 왜 진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 다른 말로 누가 만든 게 아니야? 하느님이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어쨌건 그 사람이 발견한 이 그 자연선택설을 계기로 해서 생물적으로는 상당히 발전이 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 자연선택설을 정면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반박하고 나선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 우장춘이라는 박사님이야.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들은 우장춘 박사 그러면 다 아실 거야 아마. 그 씨 없는 수박을 만드신 분입니다. 씨 없는 수박. 근데 사실은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다라는 그걸로는 상당히 떴긴 떴지만 그 우장춘 박사님이 중요한 사실은 바로 뭐냐면 자연선택설이 아니다.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진화가 일어났다라는 학설을 얘기하는 게 자연선택설이지만 우장춘 박사가 얘기했던 거는 종이라는 거는 어떤 그 환경에 적응한 애들만 살아남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종끼리도 합쳐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주도에서 피는 유채 알지? 유채꽃 노란색 꽃 알잖아? 유채라는 거 여러분들 얘는 배추하고 양배추가 만나서 만들어진 배추하고 양배추. 또 여러분들 그 갓이라고 아나? 갓? 갓 몰라? 갓김치.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추랑 흑겨자가 만나서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자연에서 만들어졌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진화라는 과정은 서로 다른 종끼리 합쳐져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바로 우장춘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다윈의 이 자연선택설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다른 사람이 좀 인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10쪽에 맨 밑에 보면 자연선택설 나오는데 그 순서 별표 쳐놓읍시다. 박스에 있는 거. 그래서 과잉생산이 일어나고 변이가 일어났지 개체변이라고도 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걔네들끼리 생존 경쟁을 한 다음에 결국은 적자생존을 다른 말로 우리는 자연선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게 바로 유전이 됨으로 인해서 진화 과정에 이르렀다라는 걸로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자연선택설로 설명한 기린의 진화 아까 우리 칠판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많은 수의 기린이 태어났고 기린의 목길이는 다양했지. 근데 이제 목이 짧은 세현 기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죽었고 나만 살아. 님 뭐야? 난 목이 긴 기린은 자손을 남겼고 이게 이제 결국은 목이 긴 기린이 된 원인이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자연선택설도 여러분들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 뭐가 문제점이 있었냐? 이제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쭉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렇게 물어본 거야. 과잉 생산을 했어요? 이해 갔어요? 근데 개체 변이는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왜 이렇게 모양이나 형질이 다른 애들이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윈이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그때 당시에는 생식세포의 개념을 몰랐어. 유전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몰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은 수의 애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걔네들의 이런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었다라는 게 바로 이 자연선택의 한계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지. 거기다 밑줄 치고 이것도 별표 쳐놔. 유전자의 역할이 밝혀지기 전이기 때문에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이나 부모의 형질이 자손한테 유전되는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연선택설이 과학과 사회에 준 영향인데 이 자연선택설이라는 건 단순히 생명과학으로만 어떤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사회에도 큰 영향을 줬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야 라는 걸로 사람들이 그걸 대신 자연선택설로 대신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만약에 전쟁이 나서 싸우다가 침략을 했어. 여기 식민지로 만들었어. 그럼 다른 나라에서 막 뭐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더라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 이건 자연선택설이다. 결과적으로 적자생존이기 때문에 니네들은 아무런 할 말이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연선택설이 과학과 사회에 준 영향, 뭐 과학에는 생명과학의 이론적 기반 제시했고, 또 유전학, 분자, 생물학 여러 가지 것들의 발전에 영향을 줬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본다면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에 영향을 줬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사회 진화론이 발달해서 제국주의가 출현했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했고, 그다음에 철학이나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줬던 게 바로 자연선택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바로 산